네, 오늘 고관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고관절 초음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얘기했고, 오늘은 네, 초음파 이제 총론입니다. 아니, 그 고관절 초음파 근골격 망라에서 총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고관절 초음파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오늘은 고관절 근골격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먼저 이제 개요를 할 겁니다. 네, 개요. 개요를 하고, 네, 초음파 스캔, 그다음에 이학 검사. 요 세 가지, 네, 좀 할 거예요. 네, 고관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네, 볼의 속개 관절입니다. 네, 경관절, 고관절 모두 볼의 속개 관절에서, 예, 소켓이 있고, 볼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대퇴골두가 있고, 예, 구개가 있고, 구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볼의 속의 관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축 관절이에요. 이렇게 다축 관절. 그리고 볼의 속의 관절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잘 빠지잖아요. 잘 빠지니까 관절순이라는 게 있어서 관절순, 관절연골, 관절연골. 우리가 입술, 이빨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입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개가 있으면 관절순, 구개가 있으면 관절순으로 더 덮어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관절순이 있습니다. 네. 발달이 됐어요. 그리고 관절순 위에 인대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퇴 장골인데 대퇴 치골인데 대퇴 좌골인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구개, 이 구개, 이게 이제 대퇴 골두고요. 네, 이게 이제 대퇴 골두고, 예. 이게 이제 이 뼈가 이제 구개죠. 이게 이 뼈가 구개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관절순이에요. 지금 요거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관절순. 관절순을 딱 잡아주는 역할. 딱, 딱. 고래 속개가 딱 잡아주는 역할. 이게 관절순입니다. 그래서 구개는 네, 장골이 5분의 1, 좌골이 5분의 2, 치골이 5분의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장골과 좌골과 치골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골과 좌골과 치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구개, 뼈, 구개의 변형 이 모서리 쪽에 관절순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관절순이 있고 그 바깥에 관절낭이 있고요. 그 위에 인대가 있습니다. 보통 인대가 2에서 3mm예요. 보통 이제 얇은 인대는 1.5에서 뭐 1.5, 뭐 1에서 1.5 얇은 인대들은 보통 뭐 1.1에서 1.5 정도. 좀 두꺼운 인대들. 두꺼운 인대들이 한 2, 최고 두꺼워봤자 뭐 3 정도인데, 고관절의 인대는 엄청 두껍습니다. 기본이 5mm 이상.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두꺼운 인대가 어디냐? 고관절의 인대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장골 대퇴인대, 좌골 대퇴인대, 치골 대퇴인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관절은 인대가 잘 안 다칩니다. 어깨 같은 게 경관절은 인대가 다치죠. 그래서 그 경관절에 인대가 다치는 질환은 뭐라고 하죠? 네. 경관절에서 전방 탈구로 인해서 인대 손상. 유명하잖아요. 방카트 손상. 방카트. 네. 방카트라고 하죠. 네. 뭐, 방카트, 뭐, 리버스 방카트, 막 이렇게 하는데, 음, 그렇죠. 예, 이제 근데, 이 고관절, 어깨는 전방 탈구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깨를 잡아당기다가 이렇게 어깨가 빠져가지고 전방 탈구가 돼서 또는 이제 뭐 방가선상 이런 게 좀 있는데, 음, 고관절은 없어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그렇죠. 능지라는 형벌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고관절에 인대가 다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능지처참. 네, 능지. 이 뭐 말, 사지를 갖다가 소 두 마리, 말 두 마리에 묶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그 형벌이 능지고
처참은 이렇게 살을 도려내는 게 처참이잖아요. 네. 그래서 능지라는 형벌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인대 손상은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이제 인대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관절은 볼에 속해 관절이고, 네, 그 다음에 구개 뼈에 이제 관절순이 딱 발달이 돼서 딱 잡아주고 있다. 그 위에 관절낭이 있고 그 위에 대퇴 인대 그렇죠. 인대가 딱 있다. 인대는 아주 두껍게 구성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서 어렸던 걸 봐야 됩니까? 요 딱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딱 돼요. 고관절에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딱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뼈에 문제가 있나? 관절에 문제가 있나? 관절순에 문제가 있나? 인대에 문제가 있나? 힘줄, 건에 문제가 있나? 그다음에 저면압에 문제가 있나? 그다음에 스타피, 뚝뚝 소리가 나나? 그다음에 근육의 문제인가? 관절낭의 문제인가? 신경의 문제인가? 요 이제 10가지 정도. 이것만 알면 이제 고관절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니까 전체적으로 쭉 한번 조금 열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네. 뼈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연소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레그 칼베 페르체스, 예, 그렇죠. PC, PC, 레그, 아, ACPD. 맞아. ACPD.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ACPD. 레그 칼베 페르체스. 예. 이 페르체스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르체스. 네. 그래서 레그 칼베 페르체스라고 이제 불리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는데 이 대퇴골두 같은 경우는 어, 2차 고라가 빠릅니다. 예. 다른 뼈에 비해서 다른 뼈들은 2차 고라가 보통 이제 무릎이라든지 경골이라든지 어, 뭐 발목이라든지 뭐 이런 뼈 같은 경우 2차 고라가 대부분 사춘기 전후로 많이 생기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2차 고라 병들 주상 부고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수굿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병들 그러니까 흔히 막 통증 있는 병들 막 이런 거 이런 병들이 대부분 2차 고라가 사춘기 때 많이 발생이 돼요. 사춘기. 그래서 그때 전후로 이렇게 막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대퇴골두 같은 경우는 소아,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5, 6세 요 정도의 2차 고라가 생깁니다. 2차 고라가 생기는데 2차 고라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뼈가 급격히 자라나는 시기죠. 뼈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조직학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1차 고라가 있고 네. 1차 고라를 이렇게 쭉 크다가 이제 2차 고라가 이렇게 생기죠. 양 끝단에 이제 2차 고라가 막 생기면서 쑥쑥 커요. 쑥쑥 커지죠. 그래서 2차 고라가 이제 생기면서 뼈가 이렇게 쑥쑥 커지죠. 쑥쑥 커지는데, 그러니까 2차 고라가 발생이 된 시기에 뼈 질환이 잘 생겨요. 뼈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뼈에 대해서 공부하는 뭐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이렇게 보는 질환들, 주상부고증후군, 오스굿 이런 것들은 다 사춘기 전후, 요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배태골투 같은 경우는 오륙세에 이제 2차고로 가죠. 예, 쑥쑥 퍼지니까. 이때 갑자기 괴사가 오는 거예요. 몰라요. 원인은 몰라요. 갑자기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이 뼈가 어때요? 연골이 이렇게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연골이 혈액 공급을 못 받아 어때요? 괴사가 돼요. 근데 괴사가 되는데 이 시기는 이 뼈가 연골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복구를 합니다. 복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성인하고 틀리죠. 성인은 뼈가 다 자랐으니까 뼈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뼈 주위를 성장시키. 연골이잖아요, 연골. 연골에 혈액순 안 되면서
무혈성 괴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떨어져 나가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뼈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제때부터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에는 SPD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군대 가려고 군대 가기 전에 종합검사 해보다 보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어가지고 예, 군대를 안 간 경우가 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01학번하고 같이 다녔는데 01학번에만 두 명 있었어요. 네, 두 명 있었어요. 남자애 두 명. 네, 남자애 두 명 있었어요. 흔해요, 흔해. 아니, 그러니까 엄청 흔하진 않은데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좀 이제 심해서 쩔뚝쩔뚝 걸어가지고, 네, 이제 병원 가서 계속 관리받으면서, 네, 그냥 계속 관리받으면서 좀 잘 맞춰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애들이 있고요. 너무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너무 심한 단족이 온다든지, 너무 심한 괴사가 너무 진행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생각할 때 대퇴구도 물속에서 연수성 레이크 패치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되게 다행해요. 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이걸로 이제 큰 병, 예전에는 이 병이 무서웠죠. 왜냐하면 이 병으로 안진뱅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다 뭐 수술이라든지 어떤 정복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크 패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형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잠수병 걸린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다가 괴사가 돼서 골절이 돼서 떨어져 나가고 그 뒤부터 통증이 있거나 그래서 아는 경우가 있죠. 예,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최대한 늦게 수술해요. 최대한. 왜요? 10년 후에는 다시 수술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임플란트 기술이 너무 좋아졌고 인공관절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수술 안 한다. 아니에요. 예, 뼈가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문제가 아니고 뼈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무조건 10년 전에 박아놓으면 10년 후에는 그 박아놓은 자리가 맞지가 않아요. 네,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단선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단선 분리가 있는데요. 네, 요거 가끔씩 아이들 중에서 ASIS, ASIS나 AIIS 통증이 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골편이 막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편이 이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ASIS에는 뭐가 지나가냐? 그렇죠. 봉공근, 서해인대, 그다음에 대퇴근막 장근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죠. 예, 그래서 과부하로 인해서 이렇게 골단이 이게 들리는 우스근 슐레터 병하고 똑같아요. 우스구도 이렇게 쓰개건이 너무 막 과부하로 해서 땡기다 보니까 이렇게 골단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ASIS에도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AIIS에서도 이렇게 좀 발생이 돼요. 네,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ASIS라든지 ASIS, AIIS. 그렇죠.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AS. 그러니까 전상장골근, 전하장골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상장골근, 전하장골근. 전화장고리 같은 데는 대퇴직근이 이렇게 붙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골단선이 이게 분리가 돼 있는데, 요 경우에는 보통 중학생들이 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 장골뼈가 가장 성장판이 늦게 닫힙니다. 예. 인체 중에서 성장판이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이 장골 쪽이에요. 장골은 제일 늦게 닫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골 같은 경우, ASIS 같은 경우는 23, 4살에 닫혀요.
원장님들이, 고등학교 되면 성장판이 닫히는 거 아니야? 어, 성장에 주요한 뼈, 대퇴골이라든지, 비골이라든지, 경골, 이런 데가 닫히는 거지. 예. 보통 이제 어깨 같은 거라든지, 이 골반뼈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닫힙니다. 엄청 늦게 닫혀요.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장판을 빨리 닫히게 하죠. 왜요? 이 골반이 모서리지면 안 되니까. 골반이 모서리지면 어때요? 아기 낳을 때 안 되잖아.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뭐냐면 성장판을 되게 빨리 닫혀요. 빨리 닫히게 합니다. 그래서 뼈를 둥글둥글게 만들어요. 뼈가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예. 근데 남자들은 그렇죠. 뭘 한 거 없으니까 늦게까지 좀 큽니다. 예, 늦게까지. 예. 그래서 골단선 분리가 있는데 예, 전상장골근, 전하장골근 이 부분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통증이 있고 여기 골단이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병이 있다. 네. 병은 오스구슐레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견형골절이 있어요. 네, 견형골절. 네, 특히 이제 ASIS라든지 AIS 이런 부분에 견형골절이 또 있으시니까 이제 골단선 분리랑 견형골절하고 다 봐야죠. 그리고 견형골절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기부스하는 거 없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기부스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관절을 볼게요. 관절에는 어떤 병이 있나? 물이 차는 경우.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뒤끝에 갑자기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휴축으로 인해서 물이 차는 일가성 고고자 활액막염이라 하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2주 후면 자동적으로 이제 싹 빠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관절, 그다음에 화농성이라든지 결핵성 이런 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화농성은 아이들 생기는 거고 아이들이 아니고 영아들. 예. 근데 원장님들이 대부분 제가 막 소아 환자 어떻게 잘 보시냐고 하면 소아 환자 잘 없다고 하는데 영아 환자는 더 없죠. 예, 영아 환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한호선 아마 보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절순 손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구개를 덮고 있는 섬유연골이 있는데 관절순이 있는데 주로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부부관계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이제 관절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절선이 이렇게 관절선 찢어져서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난다든지 뭐 통증이 있다든지 관절선 주변에 이게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선 찢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절선 손상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뭐 수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뭐 불편한 대로 사는 거죠. 뭐. 그 불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치료받으면 좀 나아져요. 네. 그다음에 인대 질환이 있는데 인대 질환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장고대퇴인데, 자고대퇴인데, 치고대퇴인데는 엄청 인대에서 가장 두꺼운 4, 5mm, 엄청 두꺼운 인대, 엄청 두꺼운 인대, 그래서 잘 안 다쳐요. 네, 그렇죠. 제가 어깨 빠졌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고관절 빠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한 번도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제가 어깨 빠졌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습관적으로 빠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봤어도 고관절이 빠졌다고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네. 아, 고관절 빠진 경우가 봤어요. 제 친구,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의 아이가 이제 고관절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고관절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예, 발달이 안 돼가지고, 얘가 이제 고관절하고 구개가 따로 놀아. 그래서 걔만 봤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애 그것 때문에 치료받으러 온 건 아니고 이제 보약 먹으러 왔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고 다녀왔었거든요. 지금은 좀 수술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좀 많이 좀 걷는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개랑 대퇴골두가 아예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런 뭐 특이한 경우 아니고
거의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빠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힘줄 질환이 있습니다. 어, 요 GTPS가 정말 원장님들이 협착증하고 정말 헷갈려요. 예. 어떻게 헷갈리냐? 어, 협착증이 뭐죠? 오래 걸으면 다리가 땡기죠. 그리고 신전하면 다리가 땡겨. GTPS가 똑같아요. 그 원장님들이 간혹 협착증을 치료했는데 잘 안 낫는 경우에, 뭐지? GTPS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똑같아요. 정말 헷갈려. 원장님들이 의심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를 감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딱 아침에 좀 하면 통증과 저림, 땡김, 담경 라인, 정확하게 담경 라인, 장경인대 라인이겠죠. 그 라인. 그 다음에 좀 오래 걸으면 막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네. 그 다음에 뒷짐져서 이렇게 신전하면 어떻게 돼요? 신전하면 이게 이렇게 걸리니까 안경 라인으로 땡기고 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 허리에도 계속 안 나니까 병원들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갔더니 무릎이 병이라고 무릎 치료했다가 어떤 데는 허리인데 허리 치료했다가 다 안 나. 예, 그래가지고 어? 장경인대 라인으로 이렇게 쭉 아시아 개념으로 딱 치료했더니 나아지는 경우 이런 분들이 다 GTPS입니다. 혹시 제가 말한 거 경험해 보신 원장님 좀 경험해 보셨을 텐데 협착증처럼 보였는데 그 아시얼로 내가 침 놓고 치료했더니 좋아졌더라.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보신 적 없어요? 있죠. 이수빈 원장님 있죠. 네. 아시아 개념으로 침 놓으니까 맞아요. 네. GTPS 맞아요. 근데 어, 정말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 네. 처음에 못 찍어내요. 의심하지 않으면 몰라요. 의심하고 그 부분을 초음파 보지 않는 이상 잘 못 집어냅니다. 그래서 힘줄질환 GTPS, GTPS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경인대, 마찰이 생겨서 사용. 그다음에 장요근건이 장치운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좀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스냅핑이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건 질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자 쪽에 GTPS, 그다음에 장경인대, 장요근건, 요 건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명랑염이 있는데 대전자 주변, GTPS 개념이죠. 그래서 대전자 주변에 염증. 예. 그다음에 장요근 쪽에 저명랑염이 있는데, 근데 원장님들이 장요근에 저명랑이 보이는데 장요근 저명랑염이요? 대부분 원장님들이 보는 거는 시스트입니다. 그 장육은 그 자리에 소아스 그 자리에 시스트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시스트하고 저면왕은 차이가 뭡니까? 압박을 했을 때 저면왕은 압박이 확 됩니다. 근데 시스트는 압박을 해도 약간만 눌리고 형체를 유지해요. 음.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장요근 주변에 어, 물이 찬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장요근 정면항염인가? 아니요. 대부분 다 시스트입니다. 네, 대부분 다 시스트. 그래서 주로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성분들이 정말 많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절순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유발이 된 거. 그래서 장요근 점연락염은 제가 축구 선수 말고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이 요근을 이렇게 쓰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근을 쓰는 직업이 축구 선수들만 요근은 어느 정도 쓰지, 나머지는 그 요근의 장출
윤기가 유발될 정도로 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워낙 키가 많이 차니까, 네. 그래서 운동은 예, 거의 장요근 건이라든지 요 이제 저면학력 이런 건 다 운동선수들이 좀 있지 일반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일반인은 못 봤어요. 그다음에 스냅핑 힘이 뭐냐? 예, 뚝뚝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뚝뚝 소리가 날 때 관절에 병변이 있거나 관절에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내 뭐 유리체가 있거나 아니면 관절선이 찢어지거나 관절에 뭔가가 아구가 안 맞아서 뚝뚝 소리가 나는 관절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외형이 있는데 관절 외에는 내측형, 장요근건이 장치윤기하고 마찰에서 나는 소리, 예, 장요근건이 장치윤기 사이를 지나갈 때 나는 소리, 내측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경인대 이쪽에서 대전자하고 장경인대랑 마찰이 생겨서 발생이 되는 외측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얘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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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네. 얘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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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한 덩어리야. 네, 한 덩어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근육병이 있죠. 그래서 어, 요근, 대퇴근육 요근, 요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승곡근, 햄스트링, 그다음에 내전근, 네, 계통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관절낭의 병이 또 있는데 관절낭이 유착이 되는 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착이 되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 굴곡이 제일 안 되고 외전, 내전, 외전 순으로 안 되는. 예. 그래서 관절낭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원인은 몰라요. 다치고 나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대부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 다리가 병원 갔더니 MRI 찍고 별거 다 해봤는데, 뭐 물이 찼다고 하더라? 이 정도만 딱 듣지, 뭐 병이 없어. 관절염, 유착된 겁니다. 이때 이제 침 치료하고, 약침 치료하고, 자기장 치료하면 정말 많이 좋아져. 그 다음에 신경 중에서 외측에 대퇴피 신경이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SIS 전상장골근 쪽에 대퇴피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봉공근 쪽, 그렇죠. 이게 대- 전산장골극이 이제 봉공근 서해인데 대퇴근막 장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붙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대퇴피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리는 경우는 주로 뭐지? 그 전기탑 타는 분 뭐라고 하죠? 전기탑을 타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전선주 타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이렇게 전신주 타는 분 같은 경우에 무거운 장비를 많이 허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목수분들, 예, 그 다음에 어, 전신주 이렇게 타는 분들, 예, 보안관, 보안관, 장, 보안관, 총. 그래서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예, 그쪽에 눌리다 보니까, 예, 대퇴, 앞쪽, 대퇴 앞쪽이 이렇게 막 저리고 화끈거린다. 그래서 봉공근에, 예, 리포더 페인 자체가 그거 뜻해요. 그래서 봉공근 보시면, 리포더 페인 보시면 어때요? 허벅지 앞쪽이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다라는 표현. 이게 뭐냐? 봉공근의 병이 아니고 대퇴해피 신경포착입니다. 네, 대퇴해피 신경포착. 음. 그 원장님들이 근육을 좀 잘 알면, 어,
신경은 자동적으로 좀 이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갑하금 병에 보면 리포더 페인이 여기잖아요. 여기 양계열의 막 저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요구신경입니다. 네, 요구신경. 그래서 그 원장님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견갑하근에 자기장을 뚝뚝뚝 치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려. 아니 여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견갑학은병에 보면 예, 리포트 페인 보면 이렇게 양계열 쪽에 막 저림, 화끈거림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리포터 페인을 이제 신경, 혈관 이런 거 좀 많이 이해하면요, 이제 금방금방 이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뼈를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 레이크페이처스, 성인들, 대퇴구두부유성괴사, 그 다음에 ASIS, AIIS에서요, 골단선 분리나 견형골절, 이런 거, 이런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에 물이 차는, 어린아이들 물이 차는 병, 그 다음에 뭐 퇴행성, 류마티스, 화농성, 결핵성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병, 그 다음에 관주순 손상, 그 다음에 인대질환, 그 다음에 힘줄 질환, 그 다음에 저명랑,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스냅핑, 그 다음에 근육, 관절랑, 신경, 요 정도만 보시면 완벽하게 본 거예요. 네, 고관절이 이제 나는 완벽하게 봤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어느 책에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항상 질환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환을 볼 때 항상 이 순서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병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요 10가지 정도를 머릿속에서 띄워놓고 임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류가 뭐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분류인데, 요 분류를 하면 되게 쉽게 쉽게 임상을 하기가 편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요것만 아시면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네.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다시 볼게요. 네, 고관절 전방 스캔. 네,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연습 삼아서 이렇게 본다 생각하고, 고관절 전방 스캔이 있습니다. 네, 고관절 전방 스캔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뭘 보니까 고관절을 보고요. 그다음에 장치은기 쪽에 있는 장요근, 장요근건을 봅니다. 그래서 환자는 앙하이로 누운 채로 속옷을 좀 위로 올려요. 네, 사타구니 위로 올리고 나서 이제 프로브를 갖다 대는데 대퇴골 축을 해서 45도 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모형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 한번 좀 같이 좀 볼게요. 최동 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관절 순, 그다음에 관절낭, 뭐 요거 얘기하셨는데 제가 딱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구개, 구개, 구개 이제 그쪽에 구개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구개예요. 이게 구개입니다. 이게 장골 쪽에 있는 구개겠죠? 네, 구개. 이게 구개고요. 그다음에 관절순은 뭐냐? 이게 관절순이에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관절순입니다. 네, 이렇게 생겨 있는 게 관절순이고요. 네. 그다음에 관절낭이 뭡니까? 관절낭은 이게 관절낭. 관절순을 따라서 이렇게 까만 거 보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관절순입니다. 아니 관절낭이에요. 여기까지 관절낭. 네.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인대. 이게 인대요. 이게 인대입니다. 에이,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어, 봐봐요. 제가 이제 실습에 쓰는 30 게이지 가지고는 인대 뚫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뚫는다고 했어요?
제가 30게이지 갖고 인대가 쉽게 뚫린다고 했어요? 못 뚫린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못 뚫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가 제일 얇아. 그래서 여기다가 약침을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약침을 넣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들어가면, 예, 이 관절선 이런 게 잘 안 맞거든. 여기는 어때요? 인대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못 들어가지. 이 부분이 제일 얇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침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낭의 질환, 관절의 질환 또는 관절낭의 질환일 때 여기다가 약침 넣는 거예요. 네. 최동 원장님 좀 대답이 됐나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요? 다시 한번 그려줘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요? 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원장님들 제가 이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관절하고 관절낭에 브라인드로 약침을 놓는다 했을 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인대를 못 들어요. 인대를 못 들어요. 네, 인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관절 할 때도 관절선 끝부분에다 약침을 놓으라고 했고, 네. 그다음에 고관절도 여기. 그래서 경관절은 어디 쪽에서 놓죠? 후방. 후방에서 놓고 고관절은 전방. 네, 전방에 놓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관절낭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이게 관절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딱 지금 딱 보면 여기까지 관절낭이고 이게 관절순이 이게 관절순이죠. 이게 인대죠. 이게 인대 이게 인대고 그러니까 이 부분 쌍둥이 얄팍한 이 부분에다가 네, 이 부분에다가 약침을 놓습니다. 네, 약침을 놓으시면 딱 돼요. 네.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자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강의할 때 네, 여기다가 놓으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네. 관절 요 부분에다가 딱 놓으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관절선 있으면 관절선 위쪽에다가 뿌리듯이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놓으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부분에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한 점 한번 설명하는 것 좀 들어볼게요. 말소리까지 공유가 잘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방 스캔을 보는 거를 좀 이제 모형을 가지고 한번 좀 끊기는 게 좀 설명해 있는데, 전방 스캔입니다. 그래서 전방 스캔. 하단을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45도. 고유도를 향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고유도 이렇게 고유도 각과 45도. 대퇴고유가 45도. 대퇴고유가 45도 각도로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요. 그래서 이제 고유도, 뭐 관절순, 구개와 그다음에 관절선, 고유도, 그다음에 인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될 거는 구개. 뭐 관절순에 문제가 있는지, 관절순, 그다음에 물이 차 있는지, 부분을 봅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장치윤기 쪽을 봅니다. 요게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뼈 툭 튀어나온. 장치윤기. 이게 툭 튀어나온 이 뼈가 장치윤기예요. 이 뼈. 이 뼈가 이제 장치윤기입니다. 쪽에서 이제 장요근이 지나가는데 장요근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뚝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거리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좀 마찰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조명락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는 영상도 그래서 이 부분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상입니다. 장치윤기 이쪽에서 장요근이 쭉 지나가는데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지. 그래서 소리, 통증 또는 저면락이 있는지 이렇게 좀 체크합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는 거, 초음파 영상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고관절 전방 스캔입니다. 전방 스캔. 전방 스캔 딱 하니까 어떻게 잘 나오죠. 그래서 구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순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이제 대퇴골두고요. 이게 뭐죠? 이게 인대죠. 이 부분이 다 인대입니다. 인대. 구개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구개가 있고 모형에서 관절순이 있고 이 부분이 다 고관절 장골 그 각도에 맞춰서 보게 되고요. 구개가 있고 관절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퇴인대입니다. 그래서 뭐 물이 차 있는지, 물이 차면 이 부분이 물이 인대는 괜찮은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장충기 쪽, 장충기 팡팡 튀는 이제 여기에 대퇴 동맥이 이렇게 보이죠? 장력은 있고 장충기가 있는데 장충기, 소아스가 있고 장충기가 있습니다. 여기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굴곡 신전했을 때 또는 외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걸리는지 소리가 나는지 통증이 있는지 이 주변에 물이 찼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관절 외측 스캔입니다. 외측 스캔은 대전자를 중심으로 봐요. 대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둔근, 중둔근 보고 장경인대를 좀 보는데 환자는 측과위로 이렇게 좀 봅니다. 측과위로 좀 보죠. 그리고 고관절 외측 스캔인데요. 대전자를 중심으로 봅니다. 대전자를 찍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소둔근, 중둔근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GTPS 그래서 소둔근, 중둔근이 부착이 되는데 여기 병들을 그 유명한 GTPS라고 하죠. 장경인대가 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장경인대가 쭉 있어요. 장경인대 쭉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을 움직여봐서 통증이 있거나 소리가 있는지 이렇게 좀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뭐 GTPS 장경인대와 그다음에 소리가 나면 이제 스냅핑 힙이죠. 소둔근, 중둔근 건을 보고 그다음에 장경인대를 보고 그다음에 대전자와 마찰, 스텝, 힙 보이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0년 전에 있는 영상이에요. 10년 전 영상입니다, 제가. 10년 전 영상. 10년 전 영상. 외측 스캔인데요. 멸치 네, 스캔이에요. 그래서 대전자를 지금 중점으로 보시면 봅니다. 요 대전자. 대전자 보이시죠? 네, 대전자. 그래서 네, 대전자가 쭉 있고 소등근, 중등근 여기 건을 보게 위에 되고요. 뭐가 있죠? 수등근, 중둔근 건이 이렇게 부착이 그래서 되죠. 그 요 어깨 위에 해창근처럼 장경인대가 네, 쭉 지나갑니다. 쭉. 그래서 장경인대, 소등근, 요 중둔근 분이 건을 보게 장경인대, 됩니다. 요렇게 보이는 게 장경인대고 이게 이렇게 되고 그 위에 대전자, 대전자 위에 이제 장경인대가 대전자. 이렇게 지금 지나갑니다. 여기 보이는 게 장경인대. 요렇게 그래서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게 고관절 힘줄, 다리를 요렇게 보이는 굴곡신전, 요렇게 외전, 보이는 내전할 게 때 걸리는지. 네, 네, 장경. 굴곡신전 한번 해보세요. 굴곡신전 잠깐만. 신전, 네, 굴곡신전 한번 해보세요. 외전, 내전할 때 걸리는지. 네, 보시면, 네, 좀 보면, 이게 이제 뭐, 대전자겠죠? 요렇게 되는 게 소등근, 중둔근이고, 요렇게 지나가는 게 장경인데, 장경. 굴곡신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 굴곡신전, 불곡신전, 네, 외전, 내전 하면서 외전, 뭐 내전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통증이 했을 때 있는지, 네, 또 이렇게 좀 걸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네. 고관절이 이학 검사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학 검사. 이학 검사는 패트릭 테스트와 내전 검사. 네, 뭐 이렇게 좀 하는데요. 네, 틀렌드 램버그 사인. 그래서 패트릭 내전 검사. 그 다음에 틀렌드 램버그 테스트라고도 하고 황새다리 테스트라고도 하죠. 황새다리 테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먼저 패트릭 테스트입니다. 예, 패트릭 테스트. 고관절 이학 검사인데요. 일단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패트릭 테스트와 내전 테스트 두 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 테스트는 일명 4차 테스트인데 4차 테스트. 네, 팔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하듯이 무릎에다가 딱 양쪽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주고 그래서 나서 만약에 이제 오른쪽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편. 먼저 왼쪽을 한번 예, 해봐요. 계속 이렇게 좀 해서 장고를 잡고 장고가 무릎을 쫙 눌러주고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듯이 해가지고 가동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고관절 문제가 있으면 이 반대쪽하고 자체 같이. 양반다리 그래서 자체가 만약에 좋아요. 오른쪽이 안 그리고 좋으면 오른쪽이 잘 안 눌렀을 때 벌어지겠죠. 흉통이 많이 만약에 심하고 왼쪽이 안 좋으면 왼쪽이 잘 안 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릭 테스트, 4차 패트릭 테스트. 테스트. 그래서 그다음에 사자로 만약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자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자로 만든 다음에 장골과 무릎 내측을 해서 이렇게 이완을 시키는 거죠. 네. 양쪽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른쪽 고관절 문제 어, 그 패트릭 테스트에서 원장님 또 아셔야 될 게 고관절이 안 좋아도 패트릭 테스트 양성이지만 GTPS에서도 패트릭 양성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명심하세요. GTPS에서도 패트릭 양성이 나와요. 이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고관절이 안 좋아도 양성, 대전자 쪽에 문제가 있어도 양성.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이거 책에 안 나옵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 먼저 왼쪽을 한번 해봐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눌렀을 때 이렇게 하시고 흉통도 많이 심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전 검사. 네. 패트릭 테스트. 알 갖다 이렇게 그다음에 모아가지고 내전 테스트 내전하는 그래서 거. 다리를 이렇게 네. 좀 모으라고 해요. 그래서 내전.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고관절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패트릭 내전 테스트로 고관절이 양성, 문제 없는지 내전 있는지 없는지 양성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텔렌델렌버그 테스트라고도 하고 뭐 황새다리 테스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쪽 다리씩을 들어봤는데 ASIS를 딱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PSIS를 딱 잡아줘요. PSS를 딱 PSIS 발음이 오늘 안 좋네. PSIS PSIS를 딱 잡아줬습니다. 이게 PSIS를 딱 잡고 예, 그렇죠. PSIS를 딱 잡고 나서 예, 다리 한쪽씩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다리 들면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PSIS가 올라가고 왼쪽 다리 들면 왼쪽 PSIS가 올라가는데
중둔근이 약화가 돼 있는 분들은 중둔근이 만약에 약화가 되면 오른쪽 다리를 들잖아요. 그러면 이 중둔근이 약화가 돼서 이완이 됩니다. 이게 이완이 되면서 내려가요. 오히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나타나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있는 분들은 이 소견이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둔근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중둔근 약화 소견 나타나면 그 여자분들은 치마가 잘 돌아가요. 예, 치마가 잘 돌아가고 근데 심한 분들은 그 텔렌델렌버그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요. 트렌델렌버그 사인과 트렌델렌버그 게이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PSAS를 잡고요. 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들어보세요. 오른쪽 다리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죠, 왼쪽 이렇게. 다리 들어보세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만약에 오른쪽 다리 들었을 때, 이제 왼쪽 중둔근 약화가 나타나면, 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 다리 들으라고 했을 때, 오른쪽 다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쪽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중둔근 약화, 소견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다리 들었을 때 왼쪽 다리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내려간다면 약화. 그리고 트렌델렌버그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대퇴골두 괴사 우회성 대퇴골두 괴사가 좀 심한 분들은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걷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걷게 되죠. 네, 이상입니다. 그 혹시 중둔근 약화가 나타나면 치마가 돌아간다.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둔근 약화가 나타나면 치마 돌아간다. 이거 근육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음. 아니 아니 저 진짜 저번에 깜짝 놀란 게 제가 강의하다가 50개원에서 견갑하근을 좀 건드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견에 이제 견갑하근을 좀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의 별명이 뭔가요? 했을 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근육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견관절의 별명이 뭐죠? 아니, 견갑하근의 별명이 뭐죠? 뭐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는 놀라운 복합체잖아요. 뭐 이렇게 견갑하근의 별명이 뭐죠? 견갑하근의 별명이 소음근의 별명이 은전통이잖아요. 뭐 삼각근 같은 부지런한 일꾼. 제가 하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시죠? 네. 아시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렇죠. 견갑학원의 별명이 동격견이잖아요. 프런트 숄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동격견 있을 때, 50견 있을 때 견갑학원을 좀 쳐줘야 되거든. 견갑학원을 쳐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자기장 보여주면서 자기장으로 이렇게 때리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왜 견갑하근을 하면 왜 동격견이 좋아지나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근육 제가 이렇게 많이 놀랬어요. 저는 근육학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하신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근데 근육학 공부를 좀 띄우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예. 많이 놀랬어요. 제가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그 근국이 강의하면서
근육화까지 해야 되나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화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근데 하면 단점이 더 길어져가지고 고민이에요, 지금. 의견 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원장님들이 근육하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음, 아니, 참고로 저희 대학교는 진짜 본과 4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과 4학년 1학기 동안에는 3월부터 한 6월까지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근육학만 공부해요. 아예. 아마 원장님들도 저희 대학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이, 재하 교수님이 무조건 10명을 자르거든. 무조건 10명을 잘랐어요. 저희 때 항상 잘랐어. 근육학에서 잘랐어. 예. 그래서 재하 시간을 좀 자르다 보니까 베이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희 본과 4학년들은 항상 도서관에, 예. 그래서 완전 저희는 근육학을 엄청 달달 외우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정도의 수준 될 줄 알았었는데 원장님들이 이게 근육학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근육학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가 더 길어지는데 이게 더 길어진. 음, 제가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8개월 동안에 쉬지 않고 했는데 반도 못 했거든요. 근육과까지 하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5년 걸리겠네. 5년 걸리겠네. 아니, 농담이에요. 5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꽤 걸릴 것 같은데. 네. 좀 걸릴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 때 근육학도 조금, 좀 같이 좀 할게요. 네. 근육학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뭐, 자세하게는 안 하고, 자세는 안 하고, 이렇게 근육이고, 네. 그렇죠. 근육학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육은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고, 요렇게, 이포트펜 이런 거 같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이 점점 많아지네. 네. 네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오늘 뭐 듣고 뭐 질문사항. 뭐 오늘 어렵진 않으셨죠? 오늘 뭐 어렵진 않으셨죠? 그래서 뭐 총론 시간이니까. 재밌나요? 네. 제가 뭐 어렵게는 안 가르치는 편이라서,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잘 모르는 게, 음,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초음파로 보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가 몇 센치를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거 몰라요, 제가. 안 해봤어. 네. 최동 원장님, 제가 안 해봤어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게 어느 몇 센치인지 이렇게 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브라인드로 해본다는 자체도,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좀, 강의하다 보니까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네. 네. 근육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뭐, 중요한 거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붙고, 이렇게, 이렇게 모양되고, 이렇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